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0월 1일 장전 시황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와 미국의 국채 금리의 지속적인 그런 여파 속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무려 5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또 1.5% 빠졌고, S&P 500은 마이너스 1.19%, 나스닥도 0.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또 우려가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공포, 중국의 헝다 부동산 시장 문제가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에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주간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또다시 이제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중서부 지역 9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PMI 지수, 증시에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PMI 지수가 또 이제 6.4% 7. 예, 원래는 이제 전문가들은 6.5%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6.4%로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S&P 500 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빨간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생활용품 업체 이제 베드 베스 앤드 비욘드의 주가가 예상치를 좀 이제 크게 밑도는 그 실적으로 이제 22% 정도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산업 필수 소비재 같은 거, 금융, 부동산, 뭐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각각 1% 이상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하락한 게 너무나 많죠. 지금 상승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AMD 이런 거 일부 기술주 외에는 뭐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다.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지금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한때 1.5%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1.5%로 이제 선으로 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들에게 성장주 그런 종목들한테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지만 고용 시장에 이제 유효 노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완전 고용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고 뭐 안 좋은 소식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아틀랜타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재가 경제가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긴급적인 정책을 좀 중단하고 이렇게 기준 금리 인상을 2022년 말에 한번 올리고 2023년에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증시의 또 하락을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힘든 시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이제 뭐 정치적 상황을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음, 그나마 조금 이제 가결이 됐어요. 이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이제 미국 상하원이 이제 내년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또 연방 정부 셧다운에 관련된 그런 거는 조금 면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안,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부채 한도 협상 등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래도 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당장에 이제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 그게 이제 가결되면서 어느 정도 부분 정지, 셧다운은 면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우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다우 지수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21선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크게 좀 이탈을 하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일봉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예, 이렇게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은 뭐 이렇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 내림폭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시에는 굉장히 큰 하락이 뭐 여기까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큰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121선을 이제 이렇게 그동안 예, 그동안 쭉 이제 보시면은 120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왔고 여기도 지지하고 예, 여기도 지지하고 올라왔고 여기도 이제 지지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한번 부딪히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20선이 매우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 코스닥도 좀 보시면요. 지금 다섯 번째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차트를 늘려보게 되시면은 예, 여기죠. 여기 한 번, 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는 좀 강한 하락으로 이제 200일선인데 여기를 터치하면서 이제 좀 강하게 끌어올렸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지금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0선을 좀 이탈을 하고 지금 200일선을 여기서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만약에 또 깨고 여기서 내려간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 내려오더라도 200일선을 최대한 좀 지켜주는 흐름. 예. 뭐 오늘 뭐 예상과는 달리 해가지고 뭐 개파락도 하다가 또 양봉이 나와가지고 또 121선을 또 올라타주는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럴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고 오늘 최대한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기술적으로 요 하단에 201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찍고 이렇게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10월에 어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런 랠리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예, 지금은 증시 너무 악재들만 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전력난 문제라든지 헝다그룹 사태, 예, 미국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우려들이 이런 것이 이제 돌발적인 변수로 이제 악재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오늘은 이제 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장세이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강하게 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관망하시고 하루 더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보수적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